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코리아TV 채널의 뷰티맨입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 뷰티와 관련한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하다 보니까 아시는 몇몇 분들이 저에게 뷰티맨이라는 닉네임을 주셨습니다. 일단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뷰티맨이라는 닉네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첫 주제는 뷰티의 마음을 담다 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코리아TV 채널이 개설이 된 지 벌써 1주년이 되었군요.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처음 시작할 때 자신들의 채널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의 뭐 기획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채널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채널이 사실 원래는 맞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이코리아TV 채널에서는 그러한 이코리아TV 채널이 만들어진 배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전혀 사실 없이 바로 그냥 뷰티와 관련된 부분들로만 이렇게 동영상이 채워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코리아TV 채널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기획 의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 방향,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뷰티의 마음을 담다라는 첫 주제로 이코리아TV 채널이 만들어진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코리아TV 채널에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또 사실 이코리아TV 채널을 기획한 기획자가 일단은 누군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 기획자가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에 보고 있는 이 뷰티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뷰티맨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일단은 또 소개시켜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뷰티맨은 어떤 사람인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력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에 합격이 돼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군대에 의무병으로 들어가서 병장제대가 정상인데 원래 망기제대가 병상이죠, 의무병은. 근데 하사 생활을 좀 하다가 제대를 하고 다시 공무원에 복직을 해서 행정 업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학원장도 해보고 직업학교 교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간호학원 부원장도 해보고, 자, 이 여러 가지 직업군들을 두루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그거와 관련된 책들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많이 잡다하게 그 여러 직업군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죠. 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자,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여건이 여러 번 바뀔 정도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의 또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관련 책들을 사실 또 집필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컴퓨터라든지 의료 관광이라든지 또는 뭐 미용 관련 자격증 책들을 많이 또 주로 집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각각의 분야로 봤을 때에는 별개의 내용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뷰티 분야에서도 각각의 영역 분야에서는 사실은 별개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인 뷰티의 마음에 담다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소비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으로써 본인이 뷰티와 관련된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하고자 할 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구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의 역할이겠죠. 자, 이 두 가지 역할이 서로 매치됨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서로 매치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윈윈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코리아 TV 채널을 만든 목적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2009년도 5월에 의료관광법이 통과된 이후 2009년 12월에 최초로 의료관광 통역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완성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 박람회에 우리가 의료관광과 관련된 내용을 알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료관광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국가가 최초로 3일 동안 알리는 사례가 됐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었길래 그럴까요? 자, 그때 당시에 저희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관광 책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과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건 성형외과에 바로 그 제목의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대부분 성형외과 하면 영어라면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나 저희 책에는 코스메틱 서저리라는 말을 쓰게 됐죠. 왜냐? 플라스틱 서저리는 범위가 넓죠. 다친 사람을, 그러니까 실제 환자죠. 다친 사람을 복원하거나 치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플라스틱 서저리라면, 코스메틱 서저리는 멀쩡한 사람들을 미용을 목적으로 해서 복원하는 작업,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코스메틱 서저리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서저리는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코스메틱 서저리는 미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엄밀히 말하면 플라스틱 서저리는 치료와 미용의 의미를 둘 다 포괄하고 있는 광범위한 범위지요. 자, 그런데 왜 그 범위를 한정해서 축소해서 우리 의료관광 책에는 코스메틱 서저리라는 말로 그 성형외과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을까요? 의료관광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추진해 오고 있었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태국을 비롯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장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용 분야죠. 자, 특히 미용 성형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관광에서 가장 강점이 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미용 성형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변화시켜주는 것. 의료관광의 주 목적은 의료와 관광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료도 돼야 되고 관광도 돼야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관광 부분은 여행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의료에 대한 부분은 신경 써야 될 사실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리 멀쩡한 환자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안내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료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필하는 집필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은 고객의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죠. 즉, 고객의 건강도 사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에서도 신경 써서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서저리, 진짜 수술되는 환자에게 쓰는 용어와 코스메틱 서저리, 미용을 목적으로 오는 환자에게 쓰는 용어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서도 많이 용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어들이 또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못했을 경우 코스메틱 서저리, 미용 부분에 원해서 오신 분들에게 플라스틱 서저리, 실제로 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멀쩡한 사람을 치료로 오는 목적의 수술로 잘못된 내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의 의료 관광은 미용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즉 멀쩡하신 분들이 오셔서 원하시는 미용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뷰티에 신경 집중해서 설명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뷰티가 끝나시면, 즉 미용 시술이 끝나시면 충분히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요건이 됐을 때 그런 경우는 또 관광을 진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료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부분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3일 동안의 의료 관광에 대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병원, 외국인들까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갔을지 안 갔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자의 생각했던 의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공부하신 분들 이외에는 뭐 그날 한번 보고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분들 아시죠? 돈이 된다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게 누굴까요? 바로 배드 브로커 또는 굿 브로커 둘 중에 하나겠죠. 나쁜 브로커가 있으면 당연히 또 좋은 브로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좋은 브로커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배드 브로커가 문제죠. 이 나쁜 브로커들이 아주 많이 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의료 관광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의료 관광이 2009년도에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이니까 정확하게 10년이 맞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참 재미난 건 저희는 미용, 성형이죠. 성형, 피부, 치과, 한의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에게 문의 온 것이 왜 종합병원하고 그 다음에 검진에 대해서 종합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이러한 어학서적은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만들 필요는 저희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의료관광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딱 기울어져 가더라고요. 당연히 미용성형 분야나 피부과 하니까 쪽으로도 당연히 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배란간에 대형 수술이 막 나오고 엄청난 뭐 10억짜리 의료기기가 나오고 뭘 과시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으나 자, 그게 나오면서 거기서 생기는 뭐 이익이 얼마고 환자 한 명당 뭐 성형수술, 예를 든다면 성형수술 10명 오는 거 그거보다 피부과 10명 오는 거보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대형 수술 한 건이 이 뭐 10억짜리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대형 수술 한 건이 더 큰 효과가 있다. 마케팅적으로 계산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여쭤보죠. 상식적으로. 자, 외국에는 그러면 의료관광이 없습니까? 외국은 의료관광을 안 했나요? 외국은 우리보다 그 전에 이미 벌써 더 잘 돼 있는 나라 선진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휴양시설까지 아주 삐까번쩍하게 잘 돼 있죠. 더군다나 대형 수술 분야는 그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잘해왔던 곳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제가 외국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거는 100%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의료기기 기술해서 한 명 데려왔다 치료했다고 가정하면 생각해보죠. 아니, 그러면 부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고요?
그건 이름 있는 의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죠. 외국 선진국에 유명한 의료시설 기설이 다 돼 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알려진 또 선진국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 돈만 있으면 다 환자인가?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환자가 다 우리나라에 온다는 소리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돈 많은 사람의 수명이 돈 없는 사람의 수명보다 더 깁니다. 그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곳이 그렇게 심하게 수술할 정도로 아픈 곳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것이 의료관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 우리가 처음 의료관광에 대해서 알리고 나서 그리고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벌써 그런 대형 수술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막 의료관광 수술하면서 막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듯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의료관광이 흐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그럴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생각을 해봤죠. 2009년도 우리가 최초 실시한 이후 저희가 1년 뒤에 멈춰버렸습니다. 자, 멈춘 이유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의료관광이라는 게 뭘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저것이 진짜 의료관광일까? 사실 더군다나 진짜 중환자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출국을 하죠. 가능하면. 아니, 수술 받는 동안에 가족들이 어떻게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암으로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가족인데 그 가족이 수술하고 있는 동안에 가족들은 관광을 한다고요?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당연히 의료만 이루어질 뿐 관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또 의료관광이 아니죠. 말처럼 의료관광이 되려면 의료와 관광이 플러스 돼야 되니까 그 두 개의 매치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어찌됐든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뷰티나 미용 분야라고, 뷰티 미용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웃 나라 몇 개 나라들은 다 알아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미용과 뷰티와 관련해서 방문하는 방문객은 많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건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진짜 실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뭐 10년 동안의 통계를 아마 해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의료관광의 통계를 내봐도 성형이나 피부나 치과 쪽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인 과거 2009년에서도 우리가 의료관광과 관련된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뷰티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바로 한국의 미용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아TV 채널에서 드디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우리 이제 10편에서는 한국 성형에 대해서 3개국어로 해서 그 의료관광 책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티란 뭐다? 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한국의 뷰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외국의 뷰티는 또 뷰티대로 또 다르겠죠. 그 미용 방식이 각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뷰티를 기반으로 해서 메이크업, 성형, 그 다음에 반영구 이런 식의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한국의 미용,
분야는 어떻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정확히 어디다.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한국의 사업자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번에는 제대로 한국의 미용 분야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게 된다면 서로 간에 좋은 결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매칭이 됐을 때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질 거고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1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2편에는 드디어 한국의 뷰티는 어떻게 나눠진다 라는 것과 그 뷰티를 나눠지는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